이번에 이 검찰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라는 네. 긴급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거죠? 그 서울 서부지검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 사장이 부당 노동 행위로 고발당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출석 요청이 있었는데 3차례나 불응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불응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므로 확인이 어렵다라고 밝혔는데요. 어찌됐든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네. 지금 양 KBS, MBC 방송사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죠? 네. 다음 주 월요일 0시부터 들어갑니다. 예. 그 KBS는요, 양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KBS 기자협회가 28일 0시부터 제작 거부에 돌입을 했고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KBS 기자협회, 화요일에는 전국 기자협회, 그리고 촬영 기자협회, 그리고 수요일에는 KBS PD협회 이렇게 제작 거부에 들어가서 이미 1,100여 명이 현재 제작 거부 중입니다.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언론노조가 28일 밝힌 바로는 9월 4일 0시를 기해서 전국의 모든 조합원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야간 당직, 교대 및 시차 근무자, 조출자, 이른바 유보 조합원 등도 예외 없이 모두 근무를 중단하고 파업에 동참한다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리고 KBS 1노조라고 말하죠. KBS 노동조합 또한 9월 7일에 총파업에 돌입을 합니다. 네. KBS 노조는 직군별 지명 파업을 시작하고요. 순차적으로 파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와중에 네. KBS 그 새 노조가 네. KBS 기자들이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 관련 내부 고발자 증언을 확보했는데 네. KBS의 보도국장단이 이거 뉴스 제작 거부했다. 이런 네. 사실 폭로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SBS가 그 사람 인터뷰를 내보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관련 내용 좀 전해주세요. 말씀하신 내용은 파업을 앞둔 언론노조 KBS 본부의 파업 뉴스팀이라는 팀에서 공개했던 것인데요. 예. 30일 파업 뉴스팀은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이명박 정부가 그러니까 청와대와 군 수뇌부가 군 사이버 사령부의 530 심리전단의 보고를 받았다는 김기현 전 530 심리전단 총괄 계획과장의 폭로를 전한 것입니다. 그래요. 예, 김기현 전 과장의 폭로에 따르면요. 530 심리전단은 매일 오전 대원 120여 명이 진행한 댓글 공작을 정리해서요. 보고서를 3가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종이 한 장 분량으로 하루 동안의 댓글 공작 결과를 정리한 대응 작전 결과 보고서, 그리고 종이 9장 정도인 온라인 동향 보고서, 그리고 이를 압축한 형태의 보고서 등을 계속 보고를 했다는 것이에요. 네.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 한민구 합동참모본부 의장, 그리고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도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와 온라인 동향 보고서가 전달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런 보고서가 전달된 곳은 청와대를 포함해서 모두 17군데나 된다고 합니다. 네. 김기현 전 과장은 청와대를 제외한 나머지의 잠금 장치가 있는 서류 가방인 블랙북에 직접 보고서를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진 장관이나 한민구 합창의장으로부터 다시 회수된 보고서에는 지시사항이나 의견도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보고서를 내면 네. 지시사항이나 의견을 적어서 다시 돌아오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누가 어떻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 새노조가 이번 단독 보도를 이렇게 그러니까 폭로를 하면서요. 문제는 이런 내용을 KBS가 입수를 했는데요. 고대형 체제의 KBS 보도국장이 이것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방송을 거부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예. 당초 이번 폭로를 취재한 KBS 기자는요. 8월 초에 이번 사안을 뉴스에서 방송해 줄 것을 KBS 보도국장단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KBS의 보도국장단, 그 당시에 보도국장과 주간단인데요. 이분들이 방송을 거부했고요. 네. 그 이유는 폭로자의 고발 내용이 개연성이 높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폭로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면서 방송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폭로자가 지난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안보 특보로 선거운동을 했던 경력을 문제를 삼았다고 합니다. 아하. 보도국장단은 이번 보도가 방송될 경우에 자유한국당 등 보수 진영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라는 이유를 내세웠다고 합니다. 예. 새노조는요. 보도자료에서 KBS 보도국장당의 논리는 진실탐색이라는 저널리즘의 가치를 저버린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 김 전 과장의 폭로가요. 그가 댓글부대 530 심리전단의 사실상 부단장이었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폭로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정보당국 내부 고발자의 특성상 물증을 제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김 씨 스스로가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 등 도대체 이게 뉴스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언론학 교수들도 만약 보도국장단의 논리대로라면 언론은 아무것도 보도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예, 증언이 있어도 네. 증언을 뒷받침할 증거를 가져와라.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것은 그 한마디로 언론의 사명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태도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언론학 교수들이 말했다고 합니다. 예. KBS 보도국 수뇌부의 이 같은 행태가 이게 문제는요. 지금 들으신 얘기가 이게 박근혜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8월에 문재인 정부 하에 KBS에서 있었다는 것이 충격적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아직도 KBS에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파업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제가 아까도 잠깐 소개했지만 SBS가 특종을 해버리더라고요. 네. 그 인터뷰를. 사실은 KBS가 이미 다 했던 그렇죠. 건데 예. 보도는 못하고. 네. MBC도 파업에 하죠? 네, MBC도 5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을 합니다. KBS와 같이 4일 0시에 파업을 하고요.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전국의 18개 지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제적 인원 1,785명 중에서 1,682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네. 그리고 1,568명이 파업에 찬성했는데요. MBC 노조에 따르면 총원 대비 투표율이 95.7%, 투표 인원 대비 찬성률이 93.2%입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노동조합 역사상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런 네. 것 같네요. 네. 지난 2010년 파업 당시에는 찬성률이 72.7%, 2011년에는 71.2%, 2016년에는 85.4%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이에 비해서 이번에 굉장히 높죠. 그렇죠. 노조 측은 총파업에 송출 등 필수 인력을 전혀 남기지 않겠다고 했고요. 예외 없이 전 조합원을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KBS도 MBC도 똑같네요. 네. 즉 방송이 아예 못 나가더라도 하겠다 이런 네. 거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당장 방송이 뭐 멈추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고요. 아마 대체 편성물을 많이 넣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파업이 길어지면은 분명히 방송 파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예. 송출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문화방송 파업 때 송출과 같은 필수 인력은 좀 예외로 인정을 해왔었잖아요. 예, 항상 예외로 해서 이것이 일종의 그 노사 간의 신사협정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파업에는 이들 인력을 모두 파업에 동참시키기로 한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 MBC 경영진에서는 무책임하다라고 굉장히 비난을 지금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노조에서는 이게 무책임한 게 아니고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겠느냐라고 간곡히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찬성률, 투표율 이런 데서 드러나듯이 네. 지금 뭐 KBS, MBC 모두 다 이번에는 방송을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네. 바꿔보자라고 하는 열기가 대단한 것 같군요. 예. 하루하루가 긴박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예, 네.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MBC 사태에 대해서 이것은 비상계엄하에 군사정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언론 파괴 공작입니다. 지금 특별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사법사상 없을 겁니다. 또 그 영장을 발부한 것도 사법사상 없을 겁니다. 내가 보니까 처음에 난 검찰이 영장 청구한 줄 알았지만 검찰이 직접 고용지청인가 노동부에서 영장을 체포영장을 청구해가지고 그래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명백히 검찰권 남용입니다.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과연 MBC 사장을 비상계엄도 아닌데 그 정도의 사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검찰권 남용입니다. 참 어이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나는 아까 무슨 MBC 사장이 뭐 수십억을 횡령을 냈거나 그런 사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부당노동행위 그걸 가지고 아마 그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진술서 제출하면 대부분 거기에서 결정하고 말 일을 사장을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그것도 방송의 날에 기회에 맞추었어. 고대영 사장은 또 오늘 KBS 사장은 노조한테 갇혀가지고 나오질 못했어. 그 안에 갇혀가지고. 이것은 혁명을 한 혁명군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방송 장악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방송을 파괴하려는 공작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송 파괴 공작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면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탄압 사태는 사상 유례가 없는 사태다 이렇게 규정을 짓겠습니다. 검찰 고용노동부 또 방통위 전 정권적 동력을 총동원해서 언론 탄압에 대한 이 행태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모든 힘을 합쳐서 이것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이것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이 검찰을 동원을 해서 대낮에 강력범, 현행범, 파렴치범을 잡는 것도 아닌데 이 공영방송 사장을 이렇게 검찰을 동원해서 체포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언론 장악은 물론이고 이 군사 정권 시대에도 없던 또는 문화혁명 시대에도 이런 사태가 벌어졌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사태가 광기 어리게 이루어진 데 대해서 대단히 개탄의 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권을 잡았다 그래갖고 모든 게 내 세상 만난 듯이 이렇게 행태를 벌이는 것은 앞으로 정치적, 법적, 또 역사적으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주말이지만 우리 당이 총동원돼서 이런 언론 탄압에 대해서 강력 규탄과 함께 저항을 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연대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KBS는 이미 9월 4일, 7일 총파업하겠다 선언을 했고요. 언론노조 MBC 본부도 어제 저녁 93.2% 찬성으로 총파업을 확정 지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KBS, MBC 양쪽이 다 총파업하는 거는요. 2012년 이후에 5년 만입니다. 과연 어떤 파장을 가져올까요? 이들의 목표는 뭘까요?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의 김영국 본부장 직접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김영국 본부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노조원 가운데 93.2% 찬성. 이 정도면 이거 압도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저희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지 30년이 됐고 그동안 수많은 파업들이 있었는데 예. 저희가 확인한 기록으로는 투표율도 역대 최고고 파업 투표로는 찬성률도 역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가결된 건 그만큼 MBC 구성원들의 절박감이 좀 큰 거 아닌가, 이게 반영된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KBS는 벌써 선언을 했어요. 9월 4일하고 7일에 총파업하겠다. MBC는 네. 언제로 파업 시점 보세요? 저희도 아마 4일 다음 주 월요일 0시부터 파업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거기는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냥 무기한으로 가는 겁니까? 예, 파업엔 기한 없습니다. 무기한으로. 그러면은 이게 정규 방송의 몇 %나 결방되는 걸까요?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파업은 아마 그 노동조합의 파업 역사상 가장 강도 높은 파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그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 수가 파업을 앞두고 오히려 2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파업을 앞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늘고 있다는 것도 참 희한한 일인데 특히 예. 이 중간 간부들의 이탈이 굉장히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중간 간부들은 노조 가입하려면은 보직 버리고 가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닙니다. 않아요? 버리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는데. 거긴 가능하군요. 예, 그러나 더더군다나
김장겸 체제에서 보직 못하겠다고 던지고 예. 조합에 파업에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파업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사실상 김장겸 체제는 고립되고 붕괴가 시작된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예. 이번 파업은 보통 방송사 파업에서 이 송출 필수 인력이라고 하는데요. 방송 자체를 파행되지 않도록 하는 필수 인력을 남겨둔 신사협정 같은 게 있습니다. 노사 간에. 있죠. 예, 근데 이번 파업은 그런 예외 인력을 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MBC는 이미 폐허가 됐고요. 이 방송을 멈추고 그 폐허에 의해서 완전히 새롭게 좀 쌓아 올려야 된다는 구성원들의 의지가 그만큼 강한 것 같습니다. 노조에서 필수 인력도 빼는군요. 그러니까 필수 인력이란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방송이 송출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력, 엔지니어라든지 아나운서 한두 명이라든지 남겨놓습니다. 놓고 파업에 들어가는 건데 이번에 노조는 그것도 뺀다. 전혀 남기지 않고 가겠다.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정도까지 파업을 하는 이유, 목적, 이 정도 성과는 얻어야 우리 파업 끝낼 수 있다.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공정방송입니다. 저희 파업의 목표를 물어보신다면 공정방송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건 그게 추상적인 목표고 구체적으로는 이 정도는 돼야 공정방송이다. 어떤 건가요? 말씀드리긴 쉽지 않은데 저희가 2008년에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예. 사실 MBC는 10년 전, 20년 전 기억하시는 청취자분들 많으시겠지만 10년 전, 20년 전에는 가장 국민들이 신뢰하는 방송사였고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권력을 고발했고 예. 또 약자와 연대해서 공감했고 재밌는 오락 프로그램, 창의적인 오락 프로그램 많이 만들던 그런 방송사였습니다. 예. 가장 인기 있는 채널이었죠, 11번이. 예. 근데 2008년에 이런 게 이제 MBC를 가만두지 않아야겠다. 영향력도 높고 권력도 잘 고발하는 이런 MBC가 굉장히 밑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후에 예. 거의 점령작전처럼 좀 심하게 저희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을 짓밟았죠. 저희 좀 이따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9년간 정말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방송사 안에서. 정말 많은 일이 벌어진 거를 저희도 이제 간혹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위원장님 개인적으로는 많은 일 벌어진 것 중에 제일 가슴 아팠던 건 어떤 게 제일? 물론 저희 구성원들 상당수가 해고되고 징계되고 쫓겨난 것도 물론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굳이 하나를 꼽자면 저는 세월호 참사 때 우리 보도가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전원구조 오보를 내고 그 현장에서 들어온 보고까지 묵살하고 정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구조의 골든타임을 오히려 방해했습니다. MBC가. 더더군다나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이건 공영방송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의 참사에 가까운 방송들이 계속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현장 제작자들, 기자들은 다시 쫓겨나고 징계받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반복됐고. 저는 공영방송으로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그 순간이 좀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MBC 내부원 중에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MBC 상황은 9년 내내 세월호 참사 같았다. 이런 끔찍한 상황이 계속됐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결국은 지금 사장이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예. 그거군요. 근데 지금 MBC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지금 사장이 결국 물러나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두 사람 모두 법으로 인정받은 임기가 있습니다. 네. MBC 김장경 사장은 어떤 입장을 내놨냐면 사퇴를 요구하는 건 마치 홍위병을 연상케 한다. 나는 사퇴하는 일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예. 공영방송사 사장의 임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김장겸 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직전인 지난 2월 28일에 취임한 사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도 3년이 남았죠. 2020년까지 임기입니다. 3년 남았군요. 예. 그런데 공영방송사 사장의 임기가 있는 임기를 정해둔 취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 흔들리지 말고 이 방송 현장 제작자들, 기자들, PD들이 프로그램을 소신 있게 잘 제작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우산 또는 방패가 돼주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사장의 임기 보장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설사 정권이 바뀌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기자, PD들이 제작 자율성 잘 지켜나가고 프로그램 잘 만들도록 지켜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우산 역할을 할 수 없는 사장이라면 임기 보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김장겸 사장은
지난 2011년에 정치부장으로부터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그리고 사장까지 수직 상승한 인물입니다. 예. 이 기간 동안 정확히 MBC는 추락에 추락을 거듭해서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다. 가장 책임이 직접적으로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러나는 게 맞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장이 아무리 밉더라도 이번에 임기 보장 하는 게 어떻겠냐. 왜냐하면 법으로 보장한 임기를 마치지 못하게 하는 거는 마치 지난 정권이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사장 내쫓았던 상황하고 다를 게 없지 않느냐. 그 당시 KBS 정현주 사장 쫓겨났듯이. 네. 그래서 이 악순환 고리를 이번에 좀 끊기 위해서라도 사장 임기를 보장하고 대신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면 어떻겠느냐.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한테 마치 그 말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을 많이 했어도 임기는 보장해야 되지 않았냐라는 주장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지 말고 감시하면서 임기 보장하라는 것과 같다? 예. 지난 몇 년간은 헌정 파괴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MBC에서. MBC뿐만 아니라 아, 대한민국 전체가 예, 그랬죠. 예. 사실은. 예. 예. 국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민주주의가 파괴됐고 절차들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론 자유 역시 헌법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쉽사리 휴지조각처럼 구겨졌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고자 비록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이지만 불가피하게 절차에 따라서 국민이 요구하고 국회가 탄핵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헌재가 소추하고. 예, 그것과 같은 저는, 상황이다. 예. 그런 말씀. 지금 이게 이번 정권의 뭐 방송 장악 음모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야당 쪽에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저는 사실 야당에게 되묻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에게 되묻습니다. 지난 수년간 예. MBC에서 10명이 해고되고 200명의 방송 제작자들이 현업에서 쫓겨나고 예. 이 언론 자유가 침해되는 동안 즉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방송 장악하는 동안 그분들은 뭐 했습니까? 뭐 했냐. 예. 네. 예. 말할 방송 장악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요. 그나저나 김영국 본부장님 네. 기자시잖아요. 예. 그렇죠. MBC 기자가 무슨 부셨어요? 소속이? 주로 사회부 정치부 쪽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랬던 분이 지금 MBC 마이크 앞에 못 서고 CBS 마이크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이 신세가 참 속상하실 것 같아요. 사실 아까 기자시냐고 물었을 때 예. 제가 약간 망설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 5년 반 벌써 6년째 지금 타이로 보도국을 떠나 있어서 이제는 누가 제 직업을 물어보면 기자라고 답하기가 참 민망해지더라고요. 저도. 5년이나 떠나 계셨어요? 예, 아마 MBC엔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100명 넘게 현업에서 지금 아직도 쫓겨나 있으니까요. 그래요. 예. 제가 후배한테 그래서 이 상황을 CBS에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예.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하는 기분 아니냐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MBC는 사실 방송사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죠. 예. 오죽하면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낙선을 위해서 모든 총력을 다 기울였는데 MBC가 거의 모든 걸 걸었는데 선거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역설적으로 참 이 상황이 참 가슴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MBC는 지금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고 예. MBC의 기자들이 또는 PD들이 다른 매체와 계속 인터뷰를 해야만 하는 상황, MBC는 전혀 프로그램도 만들지 못하면서 예. 참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고 참담하고 지금 참 이제 웃으면서도 이게 얼마나 허탈한 웃음인가, 속상한 웃음인가, 기가 막힌 웃음인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힘내시고요.